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요일 미국 고용 상황 보고서, 비농업자 취업자 수, 시간당 평균 임금, U3 실업률, U6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페드워치 베이비컷 예상률 85%, 코스트코 브로드컴 실적 발표 카운트다운입니다. 진짜 많죠. 자, 지난주 금요일 거 금요일 날 새벽에 방송을 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할 수밖에 없죠. 자, 지금 다시 스케줄을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다 파월이 되시는 겁니다. 자, 이제 2주 남았어요. 어떤 결정을 하실 겁니까? 자, 우리 뭐 생각하는 건 다 자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다 경제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자, ISM 제조업 PMI가 스타트를 끊는 거, 이건 루틴이라고 했죠. 미국 증시의 지표를 본다면은 무조건 익혀야 될, 그렇죠? 월 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ISM 구매공급관리자협회에서 나오는 제조업 심리 지수 PMI가 48.4로 50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도 확장은 아니다. 하지만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졸트, 잡 오프닝, 구인 공고수랑 뭐 채용률, 이직률 뭐 이런 것들이 발표됩니다. 774만 건 발표가 되었었고, 그다음에 바로 ADP라는 오토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이 미국의 5분의 1이나 6분의 1 정도의 그 근로자들의 연봉을 관리하는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비농업 취업자 수를 발표합니다. 이건 설문조사가 아니고요. 빅데이터로 그냥 뽑아내는 겁니다. 그게 나왔고, 그다음에 바로 ISM 서비스 PMI가 나오죠. ISM 제조업 PMI 다음에 비제조업에 해당되는 서비스 PMI가 나옵니다. 이건 52.1 나왔고요. 파월이 잠깐 나와서 발언을 했고요. 이 발언에서는 경제에 대한 굉장히 자신감,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는 좋다. 그리고 뭐 트럼프가 뭐 임기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나한테 보장되어 있고 뭐 그런 여러저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매 주간 나오는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신규와 계속 이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이게 이제 완벽한 그 정리죠. ADP에서 나오는 게 민간 업체에서 나온 거고, 연봉 데이터를 뭐 다 갖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민간과 정부를 합쳐서 가계와 기업의 설문조사를 모두 자세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구는 한 6만 가구에다가 기업은 16만 가구의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죠. 평균 시급, 임금하고 그다음에 비농업자 취업자 수, 그다음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 짱짱한 설문조사, 심리지수와 물가지표, 고용지표를 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물가지표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CPI 그리고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목요일 날 맨날 발표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갑자기 플래시 매니팩처링 PMI가 빨간색, 제가 빨간색만 다 지금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 빨간색만 넣었잖아요. 근데 그때 분명히 지금 ISM만 지난주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구매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나오는 거. 근데 같이 나오는 게 있었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마킷이라는 설문조사 회사에 맡겨가지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황색이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니까 없어졌죠, 지금. 근데 왜 여기는 있느냐? ISM은 한 달에 한 번만 발표를 하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한 달에 2번 발표를 해요. 근데 한 달에 2번 발표하는 게 그 달에 걸 똑같은 거 발표하는 게 아니라 플래시라고 돼 있죠. 플래시는 번쩍 빨리, 그렇죠? 플래시 제조업 PMI랑 플래시 서비스업 PMI는 미리 몇 주 전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오겠어요? 아까 월 초에 항상 나온다고 했잖아요. ISM하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제조업 PMI가 월 초에 맨날 나온다. 근데 이것도 그럼 월 초에 나오겠죠. 다음 달 월 초에. 근데 미리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건 빨간색이에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지금 ISM이랑 같이 나오는 월 초에 나오는 제조업 PMI랑 서비스 PMI, 그거는 주황색으로 중요도가 떨어져서 ISM 걸 보는데, ISM이 발표가 되지 않는 주 중후반에 나오는 이 플래시 매뉴팩처링이나 플래시 서비스 PMI는 얘만 발표를 하고, 전에 미리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이에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여기서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소매 판매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돌입하게 되죠.
자, 이제 거의 모든 지표를 다 보고 사실 마음은 대부분 정해졌으리라 지금 생각이 됩니다. 표가 12개죠. 12명의 표가 있어요. 7인의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의 임기는 무려 14년이 보장됩니다. 대통령이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의장은 4년 임기지만 의장을 그만둬도 이사는 14년이에요. 7인의 이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다 5인이 플러스가 되는데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돈이 제일 많고 그 고정직의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직이고 나머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돌아가면서 4명이 붙어가지고 5명, 12개의 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는데 저번 같은 경우에 보호원 이사처럼 약간 야망 있는 여자가 좀 자기의 어떤 그 코멘트를 날리기 위해서 한 거 빼고는 대부분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근데 12명이 지금 고용, 물가, 그리고 ISM 스탠다드 앤 푸어스 모든 PMI를 다 살펴본 가운데 이제 금리 결정에 돌입하게 되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런 스케줄이고요. 자, 다음 지난주 금요일 날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비농업 취업자 수죠. 자, 이게 지금 수치가 이게 오타가 난 게 아닙니다. 자, 갑자기 숫자가 원래 3자릿수씩 나와야 되는데 지금 2자릿수가 나왔죠. 11월 달에. 이게 지금 허리케인하고 보잉 파업 영향 때문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수치가 12,000명에서 12,000명. 원래 10만 대가 나오거든요. 25만 4천, 22만 7천 대가 나오는데 12,000이라는 블랙스완이 나왔어요. 검은 백조가. 그래서 당연히 이게 정말 검은 백조가 아니라면은 미국 경제가 폭망한 건데 지금. 그쵸? 미국 경제 부도 사태가 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당연히 늘어나리라고 생각한 예상치마저 뛰어넘었다. 17만 6천 건을 예상했는데 22만 7천 건이 나왔고요. 자, 이게 얼마나 블랙스완인지 아시겠죠? 11월 달에 22만 9천 건이 늘었어야 되는데 비농업 취업자 수가 12,000명이 나왔다니까요. 10분의 1 토막이. 그러니까 이건 블랙스완이죠. 허리케인의 영향이었던 것이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17만 6천 K가 예상됐는데 22만 7천 K가 나와서 일단 굉장히 좋은 상황이 나왔다. 그래서 이 블랙스완으로 내려갔다가 값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제자리로 돌아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고용지표 이건 좋게 나왔죠. 자, 항상 명심하세요. 연준이 하는 일 2가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물론 장기적으로 적절한 이자율까지 해서 3개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결국 물가 안정이 장기적인 적절한 이자율과 연결되기 때문에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그럼 이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라는 카드를 써야 되는데 지금 고용 지표가 헷갈리게 나오죠. 자, 아까 전에 이 지금 3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비농업 취업자 수는 예상치 상회에서 좋았어요. 일자리가 많이 늘었으니까. 일자리가 는 게 아니라 직접 일자리가 는 것도 는 거지만 취업을 했으니까. 그렇죠? 취업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다른 지표를 보면은 헷갈리게 됩니다. 일단은 이거는 저기입니다. 변동률. 지금 0.4 정도가 임금이 상승했는데 시간당 평균 임금이에요. 달로 치면 0.4%가 상승했는데 예측치가 0.1이었습니다. 예상치 상회죠. 이건 예상치 상회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물가가 PC 개인 소비 지출 2%로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리 상승을 멈추고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눌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눌렀는데 2%로 가기 전에 2%로 간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제 연착륙을 시키려고 금리 인하를 시키고 고용시장으로 딱 왔는데 문제는 고용시장으로 와서 취업자 수가 늘었는데 문제는 다시 물가가 올라버리면 물가를 눌렀던 물가라는 토끼의 귀를 잡았던 그 손마저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많이 올랐다는 건 지금 4배가 올랐잖아요. 예상치보다. 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 사는 물건의 값도 물가지만 여러분들이 취업해가지고 받는 연봉에 오르는 강도 시급 이것도 지금 물가에 오르는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걸 연율로 하면 4%입니다. 3.8이 예상이었나 4%. 그러니까 지금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다 올라버렸습니다. 자, 이 4%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은.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로는 0.4, 연으로는 4%가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업률도 마찬가지예요. 실업률도 예측치가 4.1이었는데 예상치 상회로 4.2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날 발표하는 BLS에서 발표하는 노동부 미국 고용 보고서의 3가지 통계가
지금 취업자 수는 늘어나서 고용시장 좋네. 환호를 할 법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 상승해서 물가 압박의 요소가 있으며 실업률도 예상치 상회를 했기 때문에 아주 헷갈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1월 달에 바로 또 금리통화위원회가 있는데 FOMC가 거기서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죠. 거기다가 트럼프는 모든 것에 대해서 1월 달부터 관세를 보편적 관세에다가 중국 거에도 관세를 또 매긴다고 하니 그 물품들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 지금 이렇게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오르고 실업률이 오른다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하기 힘든 징조라는 것이죠. 자, 경제활동 증가율입니다. 자, 이 예측치가 7.5인데 7.8입니다. 자, 이건 좋아요. 자, 경제활동 인구라는 거는 취업자도 있고 실업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실업자? 취업을 하고 싶은 실업자. 그러니까 이게 는다면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도 커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전업주부 같이 주부일만 평생 할 사람은 늦지 않죠. 근데 취업을 바라는데 취업을 당장은 못하지만 욕구가 넘치지만 실업자로 있는 사람까지 다 합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욕구가 늘어났어요.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당장 올라가더라도 이 경제활동 참가 인구 중에서 졸트 같은 거 구인 공모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거기 맞는 데가 있어서 참가를 했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률이 떨어지게 될 수가 있겠죠. 일단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세 가지 이외에 저런 경제활동 참가율하고 실업률까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62.5, 이게 62.5,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군요. 경제활동 참가율이고 그 전에 아까 7.몇 나온 거는 U6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실업률이 U3 실업률이에요. 그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내가 다니기 싫은데 일용직으로 잠깐 있는 그 사람들까지 다 취업자에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취직이 안 되니까 일단은 지금 밤에 대리기사를 뛰고 있다. 나는 택배 배달하고 있다. 그것까지 다 취업자수에 포함시켜버린 게 그게 4.2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7.8이 나온 건 뭐냐면은 그걸 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예 제외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7.8로 치솟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이게 62.5죠. 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예측값에 비해 조금 0.1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은 0.1이 작게 나오고 실업률은 0.1이 높게 나왔는데 그 일용직이라던가 지금 임시로 일하고 있는 사람까지 빼버리면 실제 실업률은 더욱더 치솟을 수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하나둘씩 보겠습니다. 이 12,000으로 나온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일단 정상 복귀를 했고요. 22만 7천 건 나왔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역시나 지금 이 미국 사회에서도 이 흑백의 그 차이가 심합니다. 지금 흑인의 실업률은 더욱더 치솟아서 지금 2023년도에 가장 높았던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6.4가 나왔죠. 아프리카 계열하고 블랙 흑인 계열이 지금 6.4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라틴계랑 히스패닉이 5.3, 요 정도고요. 지금 4.2가 아까 전에 말한 U3 실업률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실업률. 여기 뭐 일용직이나 다 이런 거 넣은 거예요. 임시직이나 이런 거 다 넣은 거고. 그리고 역시나 가장 안정적인 건 뭐죠? 가장 안정적인 건 백인입니다. 백인은 실업률이 늘지 않고 그냥 플랫으로 갔어요. 3.8. 역시 백인의 실업률이 가장 낮다.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흑인의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평균 임금이죠. 아까 전에 연율로 했을 때 4%가 나온다고 했죠. 달로 했을 때 0.4가 증가했고요. 지금 연율로 해서 4%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밑바닥을 찍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고민거리죠. 일단 취업자 수는 늘리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금리나 약발이 들었다고 했는데 문제는 평균 임금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그렇죠? 물가를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져요. 여기서 갑자기 치솟아서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면 나가는 비용이 커져버리죠. 뒤로 가겠습니다. 저게 물가를 들썩인 하나 요인이다. 자, 그리고 이 설문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22만 7천 건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비농업 취업자 수가. 근데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바로 전에 나오는 ADP의 민간 쪽만 발표를 합니다.
민간 비농업 취업자 수, 그리고 그거는 민간만 발표한다는 거 이외에 특징이 그냥 빅데이터에서 컴퓨터로 뽑아냈다고 했죠. 근데 이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건 설문조사라는 겁니다. 근데 설문조사가 아까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6만 가구에 해당되는 가계의 대상으로 하고 16만 개에 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세 개의 주요 지표가 있었죠. 대부분 이 비농업 취업자 수 뽑아내는 데 쓰는 거는 기업, 16만 개 기업이 설문조사 한 걸로 뽑아냅니다. 근데 가계에 설문조사한 거 있죠. 가정에다가 설문조사한 거. 거기서 보통 뽑아내는 게 시간당 평균 임금, 그리고 저기입니다. 노동 참여율, 경제활동 참여율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차이가 벌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냥 겉으로 헤드라인에 나오는 것은 22만 7천 건이 늘었습니다. 그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22만 7천 건이. 근데 가계를 대상으로 너네 취업자 수 몇 명이나 했더니 무려 마이너스 35만 5천 건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계 설문조사랑 기업 설문조사랑 완전히 갈려버렸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이 꽤 있거든요. 지금 가계랑 기업이 갈린 부분이. 지금 가계랑 기업이 같이 증가하면서 나오다가 갑자기 흔들리는 부분이 몇 번 나왔어요. 몇 달.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계의 설문조사 내용이랑 기업의 설문조사 내용 완전히 지금 온도 차이가 벌어져 버렸다는 거.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실 거는 설문조사가 두 가지다. 자, 그리고 지금 풀타임 근무자하고 파트타임 근무자 둘 다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 다 빠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물어봤을 때 가계조사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아까 나온 겁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일단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면서 실업률이 살짝 적으면 일단은 경제가 더 좋아지면은 거기 취업의 욕구가 있는 실업자들이 취업을 하면 되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예 이 통계에서 빠져버렸다는 거는 아예 취업의 욕구가 없고 포기를 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전업주부던가. 그러니까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은 계속해서 늘어줘야 좋거든요.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구인공 수도 많아져서 맞는 사람들끼리 취업을 해서 실업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은 오히려 지금 박스권 하단부로 떨어졌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저게 좋지가 않고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ADP는 민간 기업만 발표를 하고 그래서 숫자가 전체적으로 작고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 연방정부, 그러니까 주정부랑 연방정부 다 합친 거예요. 거기 거를 다 같이 발표하는 그 차이 때문에 혹시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서 저번에 바이든 정권 때 트럼프가 의심을 한 거죠. 야, 이거 너네 일부러 정부의 그 인원을 늘려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막 그렇잖아. 막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을 갑자기 꽂아 넣어가지고 확 수치를 올리는 그런 거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는 연방정부가 마이너스 2,000명이 났습니다. 물론 이게 주정부는 늘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오해의 지표들, 오해를 할 수 있는 지표들도 이번에는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 지표를 늘리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필요도 없고 이미 트럼프가 확정돼 버렸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음모론이 맞더라도 지금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 이제. 다 결정이 돼 버렸으니까.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죠. 지금은 이제 거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확실히 됐어야 되는데 이제 이 이민자들을 완전 막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원주민들이 늘어날 겁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그럼 당연히 원주민들은 당연히 아까 전에 흑인 아프리카도 있었지만 이주민들보다는 훨씬 더 임금 협상력이 높겠죠. 그게 만약에 증가하면은 물가에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주민은 빠지고 원주민 늘 거니까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패드워치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9일 정도 남았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예상이 더 올라갔어요. 미국 경제가 그렇게 강하고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고 파월이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70%에서 85%대로 베이비컷이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연도 1월 달에가 아까 저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이민자를 막아서 원주민들이 취업을 많이 하니까 취업의 어떤 협상력이 높아져 버리고 관세를 매겨서 물가가 올라가고 아까 전에 그러면은 이제 평균 임금이 시급이 상승되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연속적으로 1월 달에도 컷을 칠 확률이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가 2주 남았고요. 이번 주에는 중요한 물가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주목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도 파월이 돼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 매도평입니다. 새콤달콤했던 고용 지표. 이번 주는 물가 지표다.